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면접이 참 긴장되는 상황이죠. 근데 긴장을 극복하고 관리하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사업부도 많은데 혹시 저희 사업부에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성적표를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근데 이 특정 과목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성적이 조금 낮게 돼 있네요. 그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부하신 내용을 보면 대학원 진학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대학원보다는 취업을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혹시 대학 생활 중에 공백기나 휴학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엔 무엇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거 보면은 매번 저희 조직이나 회사 칭찬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듣고 싶은 거는 삼성이라고 하는 저희 조직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저희 제품을 활용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불편했거나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 지원자께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언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보통 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 주신 목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는 창의성을 좀 발휘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 잘 극복해봤습니다 싶은 대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그 지원자께서는 공공직무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지원자분이 원하지 않는 직무로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일지망을 땡땡 지역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혹시 지방 사업장 근무나 해당 직무가 교대 근무 가능성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괜찮으실지 저희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 유사한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저희가 크게 걱정 안 되네요. 네. 근데 근무지도 중요하지만 근무 환경, 또는 근무 시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52시간제가 저희도 딱 정형화 잘 되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그렇게 조금 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상황도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지원자께서는 52시간제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원자께서는 혹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을까요? 추가로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또 하고 나서 본인의 어떤 그 바뀐 점이 좀 있나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배운 점 같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예, 자 이번에는 한번 상황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원자께서 수행하시는 현재 업무가 있는데 만약에 상사께서 새로운 급한 업무를 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영하거나 회사 측면에서 ESG 경영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ESG 우선순위를 좀 나열을 해주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1순위로 해당 이니셜을 선택하신 이유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지원자께서는 공공직무를 지원하셨잖아요. 본인의 전공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입사하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타사도 지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를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만약에 두 분 모두 합격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정말이죠? 믿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반도체라서 모스펫 소자 동작 원리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부모님 대상으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고 짧게 부모님께 모스펫이라고 하는 게 뭡니다라고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에 추가해서 DRAM하고 낸드 플래시 제품의 차이도 부모님께 설명한다 가정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8대 공정 중에서 가장 자신 있거나 희망하시는 공정 있으신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자, 그러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플라즈마가 뭐고 왜 진공 베큐um 그다음에 플라즈마 환경이 필요한지. 땡땡 씨께서도 이렇게 공정 실습 다녀오신 걸로 보여지는데, 이 공정 실습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하고 아쉬웠었던 거 하나씩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면접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면접은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삼성 면접의 특징은 국내 대기업 면접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가장 스탠다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면접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어느 기업의 면접이든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요. 그런데 삼성 면접 중에서도 임원 면접 때문에 탈락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 이유는 그거죠. 어쨌든 인성 질문이니까 정답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긴장감이 높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정말 스피드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게 다른 회사하고는 정말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삼성 임원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일단 삼성의 임원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한번
이미지를 좀 그리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원이 3명이 나오기 때문에 3명 중에 2명은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중에 2명은 석사나 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력서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게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임원들 관점에서는 이력서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삼성 임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항목은 학력사항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전공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생활 동안에 여러분이 이룬 성과 있죠. 그 중에서도 학점에 대한 거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 높아도 물어보고 낮아도 물어보니까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백기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대학교 입학 전에 공백기도 있고요. 또 대학교 재학 중에 공백기도 있고 또 졸업한 친구면 졸업한 후에도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뭔 일을 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해요. 어쨌든 삼성의 면접까지 올라간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대부분 학점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와요. 내가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를 포인트를 가지고 답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답변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를 하셔서 꼭 합격 소식 부탁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직무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별도의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무역량 면접관 분들도 3분이나 4분이 따로 들어오십니다. 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구장창 해당 직무나 전공에 대해서만 여쭤보시는 건 아닙니다. 딱 이력서를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항목이 있거나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리스크 포인트가 있다. 반드시 직무역량 면접관들도 한번 여쭤보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나 전공 관련된 질문들을 면접관들이 여쭤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유의하셔야 될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인성 면접은 결론과 함께 뒤에 부연 설명을 쫙 운영을 해주셔도 되지만 직무역량 면접은 티키타카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직무역량 면접관께서 A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A는 뭡니다. 제가 말이죠. 학부연구생 시절에 이걸 했고요까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딱 주시면 거기에서 활용된 수준을 면접관이 캐치하고 가늠해서 A 프라임, A2 프라임, 너 어느 정도까지 하니? 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뎁스를 파악하는 식으로 계속 티키타카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전공 또는 직무에 따라서 해당 관점에 포커싱을 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플라즈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전자공학도인 제 입장에서는 이라고 딱 썰을 푸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에 따라서 해당 사업 부문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나 또는 사용 경험에 대한 항목들을 굉장히 자주 물어봅니다. 반도체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종류라든지 또는 스펙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겠지만 MX 쪽으로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휴대전화 기종 사용하고 계시죠? 라고 하는 질문이 단골 질문이고 디스플레이 사업부 쪽에서는 실제 우리가 면접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고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하는 데 일조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이런 걸 자주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 혹시 제품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셨거나 또는 개선점 같은 거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 직설적이거나 너무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갤럭시 S7 배터리가 뭐 폭발했듯이 이렇게 삼성 입장에서도 숨기고 싶은 그런 큰 이벤트만 언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정말로 이 제품에 대한 애정이나 지식이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회사 와가지고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흔히 일컫는 스펙 그리고 내가 그 제품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그 제품에서 느꼈었던 아쉬운 포인트나 개선 요청사항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DS 사업 부문 반도체입니다. HBM이라고 하는 세그먼트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HBM은 상당히 시기를 놓쳤거나 기술 진입에 있어서 좀 아쉬운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HBM 하시는 거를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면접관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거나 여쭤보시기 전에는 잠깐 밀어놓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발표 면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그날 상황 여건에 따라서 키워드를 선택해서 그 내용을 판서하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내용이 스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놓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사실 직무마다 조금씩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에 대한 영역이 전공별로 다르겠죠. 그거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삼성전자는 채용 공고에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직무 소개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롤이라고 해서 해당 직무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어지는 항목이 recommended subje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전공 계열별로 어떤 과목이 우리 직무에서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요 과목은 꼭 이수를 하신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해당 성적의 과목도 높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딱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 과목이 시험범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하시면서 저희하고 같이 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